골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때리다 생긴 일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본을 딱 받아봤는데 야, 요번 편은 좀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을까. 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은 이거는 말에 좀 담기도 그렇고 아는데 조금 뭐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모르는 척하기도 그런.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골프 불륜입니다. 저는 이제 신혼 2개월 차라서 이런 질문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 둘이 어디서 만났는지를 또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네네. 그래서 저희 주제가 골프다 보니까 골프에 주목해서 좀 답을 해보자면 골프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 동반자가 필요한 운동인데 이 동반자를 어디서 만나? 누구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친구가 아닌 어떤 새로운 모임에 네네. 나가가지고 동반자와 함께 한 골프 모임에서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네, 제 안 해- 주변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한때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기사로도 났었고 그리고 요즘 SNS 때문에 굉장히 동영상이랑 이런 게 유포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수위가 굉장히 높은 동영상이 한번 유출된 그런 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워낙 기사나 SNS로 확대 대상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기사로 접해봤는데요. 굉장히 수위가 높았죠. 이제 네네네. 골프장에서의 정사 장면이 그대로 녹화된 그런 영상과 캡처본들이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골프장 분류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 해당 영상을 보면요, 일단 노켓이었고요. 골프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분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특히 우리가 이제 골프 문화가 발전되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에서의 불륜 문제들이 좀 더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불륜하면은 법상으로 간통죄라는 게 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불륜을 저질러서 벌금 네. 받으면 어떻게? 예, 될까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은 말씀하신 듯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었는데요. 이 간통죄는 2016년 1월 6일에 형법 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고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쇠고랑을 차거나 하는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신에 그 위자료 등의 책임은 계속해서 물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골프인의 한 네.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지금 너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신선한 골프장에서 불륜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정에 간다고 했던 아내가 갑자기 자신과 같은 골프장에 떡하니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건 들었어요. 네. 그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 네, 심지어 이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것까지 목격하게 돼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이언을 휘두른 그런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골프장이 어딘지도 네. 알아요. 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팀이었던 거야. 어. 남편은 세상에. D팀이었고 이거 B팀이었는데 앞에서 애정 연결을 너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와 저기는 너무 되게 이렇게 되게 행복한 팀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인홀을 저희가 끝나면 그네 집에 잠깐 쉬잖아요. 봤더니 자기 와이프는 그래서 이제 와이언을 갖고 이제 폭행을 했다. 아. 골프장 경우에는 1박 2일로 이제 숙박이 가능한 형태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인데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통죄가 있어서 어떻게 뭐 육체적인 관계나 성관계를 입증을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민사소송의 개념으로 좀 변질이 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 혹은 성관계를 꼭 입증하지 않더라도 문자 메시지로 사랑해라는 정도의 뭐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 정도만으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불륜이나 이혼 소송을 가게 되면 진흙탕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불륜 영상을 아까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급습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불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골프 불륜에서 뭐 불륜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는 예를 들자면 뭐 휴대전화 메시지라든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숙박업소, 뭐 오피스텔, 아파트, 그리고 골프장 CCTV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 카드 이용 내역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뭐 팔짱을 끼고 있거나 뭐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골프장에 갔다가 숙박업소 등을 간 내역이라든지 그 당시 시간 등을 알아내서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쫓아가가지고 미행을 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네네. 우리 프로님도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이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증거 어떻게 잡아오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답답한 부분이요. 이제 외도의 증거라고 가져오신 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제 뭐 배우자가 발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무슨 맥락이 있을까 했더니 씻고 왔다는 거죠. 근데 어딘가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증거로서 굉장히 어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 치고 왔는데 바디 샴푸 냄새가 나. 약간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언제부턴가 뭐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거나 뭐 달라졌다거나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것이고 어떤 나만 느낄 수 있는 속히 말하는 뭐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네네. 하지만 이거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증거를 잡아와야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이제 함부로 불법적인 흥신소 같은 거 고용하셔서 미행하신다거나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위치 추적기 같은 거 붙이시는 경우 있어요. 네, 맞아요. 차량이나 이제 뭐 가방 같은데 몰래 위치 추적기 붙이시면 이제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유명하신 그쵸, 연예인분이 한번 맞아요. 배우자분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제 했죠.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네네. 있었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통화 내용 같은 걸 녹음하고 싶으시니까 이제 뭐 배우자와 그 불륜 상대방 간의 통화 내용 같은 거 녹음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휴대폰 요즘에 잠금 패턴 해두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 네네. 잠금 패턴 되어 있나요? 네네네네. 이제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제 잠금 패턴 같은 거 몰래 막 풀어보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합법적으로 증거를 좀 수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증거 수집 목적으로 네네. 해야 네. 그거는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말이. 저는 법은 약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근데 왜 막혀 있냐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간통죄가 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거든요. 형법상은.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될까요, 프로님? 그러면은 불륜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문제가 제가 아까 과거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될 수가 있겠죠. 과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무죄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 민사 소송의 영역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는 이 증거를 또 형사 재판처럼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은 불륜을 분명히 저질렀는데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형사 처벌도 안 받고 손해배상도 안 하고 그러면 국가에 불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망을 살짝 그렇죠. 피해가지고. 그래서 네네. 간통죄는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불법으로 이제 증거를 수집하도록 처벌을 안 받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가사 소송,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 씁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자유롭게 어떤 심증이 형성되면 이거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는데 뭐 모든 법조인이 눈 가리고 없었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영역에서는 이거를 증거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으셔서 제출을 잘하고 입증을 잘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제가 의뢰하고 싶어요. 예. 변호사님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쵸. 그러면 다 불륜 사건 한 번씩 다 맡아보셨죠.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간통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배우자가 다른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보관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그게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죠. 아, 결정적으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도 증거인데 그걸 봤을 그 배우자의 아, 그 진짜. 심정의 무너짐이 마음에 그렇죠. 느껴져서 정말 네, 안타깝네요. 저는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데 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스토킹한 스토커가 있었어요. 아, 또 다른 스토커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커가 그 불륜녀의, 그러니까 네. 불륜녀는 아닐 수 있죠. 그냥 상간녀의 네. 집에 들어와서 CCTV 설치한 거예요. 불법으로.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사자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닌데 네. 상간녀의 스토커가 들어와서 설치한 영상에 불륜 장면이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내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아, 요즘은 핸드폰 네네. 아, 요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굿땡, 네. 굿땡 타임라인. 네네. 그거 위험하죠. 아, 정말 세세하게 네. 내가 정말. 갔던 장소. 그러면 적나라하게. 불륜녀나 불륜남의 어떤 거주지 근처에서 자주 오고 가면 거기에 다 기록에 남거나 또 모텔 근처에서 만약에 이제 자주 배회를 했다면 그런 게 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은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시면 안 되겠지만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은 꼭 이것이 증거로 제출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열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은 골프를 치는 곳이지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신성한 스포츠를 즐기는 곳을 태백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골프인의 바람. 그리고 이혼 소송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푹 빠져드는 이 전문 변호사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든든한 증거를 두둑히 모아서 승소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 때리다 생긴 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